실무자가 알려주는 개발사업 원가 계산 확실히 알아보기.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실무 넘버원 기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분양 원가 산출 방법,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하는 그 분양 원가 산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가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개발사업 원가의 개념이 무엇이냐? 개발사업 원가의 개념은 그 건물 준공을 위한 필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뭐 상가 건물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건물을 다 짓고 준공을 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필수 사업비가 들어가는 원가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비, 그 다음에 건축비,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요 기타 비용이라는 거는 판매비, 각종 분담금과 금융비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틀의 비용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원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원가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토지비에는 보통 어떤 게 들어가냐면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토지를 그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 그다음에 뭐 등기 수수료, 그다음에 이 땅을 뭐 중개업자한테 샀다 그러면은 뭐 중개업자라든가 뭐 용역사, 토지 용역사들이 또 있거든요. 전문 용역사들이. 그런 용역사들을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나가게 되는 토지 용역비라든가 뭐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명도를 해야 되는 땅이면은 명도비.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제 토지비의 그 큰 틀에서 원가 개념을 해서 다 그 지출에 그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죠. 건축비는 뭐냐면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이 건물을 짓는데, 자, 준공 때까지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 공사비는 이제 인입공사죠. 뭐 인입공사비라든가 철거를 하게 했으면은 철거비, 그 다음에 뭐 기타 설계비,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비용에는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판매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비는 말 그대로 그 분양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그 비용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통 이제 뭐 아파트 기준으로 들면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한 모델하우스 공사비,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한 뭐 모델하우스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그 다음에 분양 대행사들한테 지급하는 뭐 분양 수수료, 그 다음에 그 해당 물건을 광고하기 위한 광고비, 이런 것들이 다 판매비에 좀 포함이 되고요. 부대비는 그 이제 신탁사를 선정해서 가니까 보통 이제 뭐 신탁 수수료, 그 다음에 그 시행사의 운영비, 그 다음에 입주 후에, 준공 후에 이제 발생되는 입주를 할 때 또 이렇게 입주 대행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또 발생되는 입주 관리비 외에 무슨 각종 분담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담금들을 다 부대비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금이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타 비용에 지금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는 뭐냐면, 그 PF 대출을 보통 받게 되면 그 PF 대출 이자, 그 다음에 뭐 대출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무이자로 하게 되면 중도금 무이자, 이런 부분이 큰 틀에 이제 그 기타 비용에 다 포함이 돼서 크게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 이렇게 해서 원가 개념으로 해서 좀 포함이 된다. 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사업 원가 기준을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우선 토지비는 토지 매입비가 있겠죠. 자, 토지 매입비에 토지 면적을 나누면 토지 평당가가 나오겠죠. 네,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 이제 직접 공사비는 전체 연면적 곱하기 평당 공사비입니다. 근데 전체 연면적이라는 거는 그 보통 그 공사, 그러니까는 지상으로에 대한 연면적 외에 일반적으로 공사비 산출에 대한 연면적은 지하까지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과 지하가 포함된 전체 연면적에 곱하기 이제 평당 공사비를 하는데, 자, 이 평당 공사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평당 공사비 기준은, 좀 차등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약간 넉넉하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나오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한 평당 4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생수기 한 5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상가가 한 3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평당 공사비는 그 공급 규모, 그러니까 500세대냐, 1000세대냐, 뭐 2000세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를 몇 층을 파냐, 지하 1층이냐, 2층이냐, 뭐 5층이냐, 6층이냐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메이저 뭐 H사라든가 D사가 있을 수도 있고 S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 메이저 업체냐 뭐 1군이냐 2군이냐에 따라서 그 시공사의 브랜드별에 따라서도 약간은 좀 조정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420만 원 평당 한다는 게 이거는 그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400만 원 업체도 있고요. 요 공사비는 그냥 평균치고, 이런 부수적인 그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는 얼마든지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평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생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53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600만 원까지 할 수도 있어요. 지하를 어떻게 파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거는 이런 평당 공사비는 한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기타 비용 나가는 거 있었죠. 원가 개념에서 토지비, 직접 공사비, 기타 비용이 나가는데, 이 기타 비용은 큰 틀에서 뭐 설계를 떠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 수지를 이렇게 뽑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 금액을 산출해서 넣으면 되지만, 본 설계,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략적인 가설계를 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그 개발업체들은 그 기본적인 이런 원가 기준을 그 세부적으로 검토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 원가를 좀 산출을 하고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보통 기타 비용이 그 필수 사업 비용이죠. 그 지출 비용의 평균 한 25% 정도 산출이 된다. 자, 20에서 한 30% 정도 나와요. 평균 쭉 보면은. 그래서 평균 한 25% 정도로 잡으면 되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출 비용. 자, 지출 비용이라는 거는 토지비랑 직접 공사비의 뭐 지출 비용이 500억이다. 그럼 여기에 기타 비용은 약 한 130억 정도 산출해서 총 630억 정도의 그 원가 지출이 나간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필수 확인 사항은 토지 매입 금액과 전체 연면적에 대한 면적은 정확히 알아야 기본적인 개발 사업의 원가 기준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원가 계산 방법을 제가 이제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예시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저희 쪽에서 잠깐 좀 봤던 거예요. 본 건데, 계산 방법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 14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설계가 나왔지만 전용 15평에 공급이 20평짜리 부지고요. 요 사업에는 토지 비용이 약 한 300억 정도 됩니다. 1400평짜리고요. 이종적이죠. 당연히 아파트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공사 비용은 약 한 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치 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지금 4,800평이 나왔는데, 여기에 공사비는 평당 420만 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좀 14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군 브랜드들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2군이나 3군 업체가 들어오는데, 이 공사비는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다. 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약 한 4,800평에 한 42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공사비는 약 한 200억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그 토지 비용과 공사 비용이 500억이죠. 여기에 약 한 25%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기타로 나가는 비용이 약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 원가는 630억이 나오는 거예요. 요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비용 플러스 공사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을 한 게 630억이면 이 금액은 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금액. 자, 그러면 이 최소한의 금액은 원가죠. 진짜 순수한 원가, 시행사 원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분양가 원가를 이제 좀 계산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 630억에 나누기 140세대 하면은 세대당 분양가가 나옵니다. 이 세대당 분양가는 4억 5천 정도 나오고요. 이게 평당 2,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분양가 산출을 해야겠죠. 자, 분양가 산출이라는 거는 이제 시행사 마진이 이제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을 하는 건데, 현장 인근의 사이트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실거래가 및 평당 거래가 등을 이제 따져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분양가 산출 시에는요, 그 아파트 규모, 자, 지금, 제가 검토하는 거는 140세대입니다. 근데 주변에 뭐 한 2000세대다, 1500세대다, 이런 아파트랑 똑같이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도 있고, 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분명히 차이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산출 시에는 아파트 규모,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아파트의 종합적인 뭐 브랜드 등 이런 세부적인 학교가 또 저쪽 비교 대상은 옆에 붙을 수도 있고 우리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그 사이트 인근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주변이 예를 들어서 뭐 평당 3천이라고 똑같이 3천만 원 정도를 산출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금액을 만약에 산출을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같은 금액을 공급한다고 그랬을 때 저쪽 아파트는 브랜드의 뭐 대단지고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역세권인데 역세권이라 3천만 원인데 뭐 지금 보는 이 아파트는 단순하게 뭐 새 아파트고 입지적인 차이가는 조금 있지만 그런 거를 바로 옆에 가뭐 3천만 원이라고 똑같이 3천만 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을 해서 뭐 이제 확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실거래가랑 그 주변 거래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는 그걸 잡고 그걸 토대로 이 본 사이트 기준으로 적정 분양가를 좀 산출을 해서 이 개발 사업의 원가 및 얼마 정도의 개발 이익금이 남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세부 중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그 개발 사업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